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살까? 말까? 이번에? 다음에? 대형 SUV 망설이는 분을 위해 가장 사랑받은 기능만 모아 2018 맥스크루즈 출시. 프리미엄 SUV 더 이상의 고민은 없다. 2018 맥스크루즈. 현대자동차. 하이마트 모델 에이핑크입니다. 핑크한 겨울 내시도록 하이마트가 준비한 롯데 하이마트 해피엔딩 세일. 포근해지는 가격, 따뜻해지는 혜택. 12월 1일부터 25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하이마트로 가요. 비즈니스는 시간이 생명. 거래처도 미래비전도 빨라야 한다. 사옥은 곧 내 얼굴. 스케일도 스타일도 남달라야 한다. 삼성동 개발비전 약 4km. 성수 초대형 스케일 지식산업센터. 강남도 기다렸다. 성수 W센터 대시양 플렉스. 12월 예정 02-2039-0641 태영건설 SKD&D. 학연? 없어요. 지연? 없어요. 혈연? 없어요. 하고 싶은 건? 있어요. 그래서 한화생명이 만들었어요. 스타트업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공간 드림 플러스. 이것이 우리가 금융을 하는 이유. 라이프 플러스 한화생명. 뭐 먹지? 뭘 고민해? 태즈메니아산 아재버거지. 무슨 소리? 세계적 프리미엄 와규지. 헐! 대박! 100% 한우 불고기 몰라? 하나도 놓칠 수 없다! 아재 와규 한우 불고기! 롯데리아. 소통은 편해지는데 왜 사람들은 더 외로워지는 걸까요? 마음이 통하는 세상을 꿈꿔온 조아름 씨. 그 꿈이 손편지 사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고 믿어요. 아름 씨의 꿈이 세상에 없던 길을 만듭니다. 기프트카가 그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추운 날 YTN 뉴스 FM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부터 이제 임시국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개헌입니다. 개헌. 핵심 쟁점이 선거구제도 있고 개헌도 있는데 그중에서 개헌입니다. 당마다 지금 입장이 다르죠. 근데 이 개헌 논의는 엄청나게 해왔기 때문에 각 당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의 개헌안을 다 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먼지가 좀 앉아 있어서 그렇죠. 남은 기간 동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인데요. 지금 국회 개헌특위 간사로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 엄청 춥습니다. 그죠? 네. 국회가 좀 따뜻해가지고 이 개헌 논의라든지 여러 가지 민생 현안을 좀 부드럽게 처리를 했으면 싶은데 가능할까요? 새봄이 오면 좋은 소식 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항상 이렇게 출래불사추이란 말이 더 이상은 좀 통용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6월 달에 이제 개헌 투표, 국민 투표 하자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가능할까요? 6월 달에? 예, 가능합니다. 우선 물리적으로도 3개월 정도는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네. 헌법 개정 절차에서 규정돼 있는 시간, 그것을 꽉 채웠으면 90일이 필요한데요. 네.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려면 네. 3월 13일까지는 합의하면 발의가 가능하고요. 예. 여야 간에 뭐 정치적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예. 4월 초까지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개헌 발의가 가능하고 예. 그로 인해서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내용 측면에서도요. 예. 개헌특위 논의 과정에서 기존 논의 관련 의견들을 충분히 다 청취했고 네. 또 소위 토론도 상당히 심화해서
토론했고 네. 또 전체 특위 토론을 통해서 총괄 토론까지 마무리했기 때문에 네. 이제 조문화 과정을 통해서 합의하면 되는 단계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견 있는 부분들은 이 과정에서 타협하고 조정하면 되는데요. 네. 기본권,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폭들이 형성돼 있고 타법제도나 여타 헌법기관 등에서도 접점이 꽤 있기 때문에 큰 줄기만 잡으면 뭐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견 있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현실적으로 핵심 쟁점이 정부 형태와 관련한 분야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네. 그 점도 있고 그 다음에는 선거 제도의 변화와 정부 형태의 변화 이런 것들은 서로 연관돼 있는데 선거 제도의 변화를 헌법 정신에 어느 정도까지 반영할 건가 이런 것들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삶과 특히 경제적인 삶과 직결돼 있는 경제 민주화, 사회 경제의 개혁 이런 것들을 이번 헌법에 얼마만큼 담아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중대한 쟁점일 거다 생각합니다. 예, 상당히 개헌 논의가 소위라든지 전체 토론이 많이 되어 있군요, 사실은. 네, 토론 자체는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또 본격적인 어떤 협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꽤 형성돼 있다. 여건이 꽤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부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갈 것이냐, 의원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 같고, 선거제도 변화하고 그다음에 정부 형태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계시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뭐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홍준표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또 바꾸셨어요? 예. 저는 홍준표 대표께서 매우 잘못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어쩌면 그분 정치 인생에서 가장 잘못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모든 국민과 정치권이 개헌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비유컨대 개헌의 항아리에 이제 열심히 물을 채워가고 있는데 그 개헌 항아리에 돌을 집어던지는 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는 개헌 추진의 아주 명백한 장애 요인이고요.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하면 투표율 증가로 인해서 자유한국당이 더 크게 패배할 것이라는 이런 정략적 계산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야당, 공당의 대표로서 무책임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럴수록 국민은 더 큰 패배를 자유한국당에게 안겨줄 것이다 이런 점을 좀 경고하고 싶습니다. 항아리에다가 돌을 집어 던진다 그러셨는데 항아리를 잘못 집어 넣으면 괜찮은데 또 깨면은 이게 골치가 아프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 생각은 대통령제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제를 다른 형태로 정부 형태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 눈으로 직접 농단이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경험하셨고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대통령제에 집중을 한다 그럴까요? 왜 그러시죠? 집착을 하시죠? 고건 전 총리께서 어떤 책에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많은 국민들이 몰라서 그런 것보다도 저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제도의 발전 과정들을 그 방향을 잡아가는 이런 기본적인 정신이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통일 대비할 때 우리나라에는 내각제적인 리더십보다 대통령제적인 리더십 이런 것들이 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 평가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제도 자체도 우리가 좀 더 상권 분립형 완전한 상권 분립형 대통령제도로 그래서 또 좀 더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4년 중임제 형태로 이렇게 개선을 한다면 그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그 대안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4년 중임제에 대한 전문가들, 헌법학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전문가들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미국처럼 어떤 민의가 안정적으로 반영될 것 같으면은 4년 중임제도 상당히 건전한 민주주의 정치제도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첫 4년은 뭐 지금과 같이 적폐가 있을 경우에는 적폐 청산하다 보면은 첫 4년은 후딱 가버릴 것 같거든요.
그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그 정치와 정책의 어떤 연속성, 네. 이런 측면에서 4년, 5년 단임제 한계 이런 것들을 좀 넘어서기 위해서 4년 중임제로 가자. 이런 의견들을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적폐청산 이런 것들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반복되는 이런 과정은 이제 끝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단계의 어떤 정치의 과정들은 정상적인 그 정치의 과정으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사회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그 단점의 지적 이것과는 반대 방향에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건 결국은 이제 개헌 국민공론화위원회 여기서 조금 더 구성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개헌 국민공론화위원회 될 거로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론화위원회는 헌법에서 보장되는 그런 개헌 추진 절차 과정에서의 권한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을 잘못했을 때 절차에서의 위헌성 이런 것들이 지적되면서 개헌이 좌절했던 이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 당에서는 원탁 토론 방식을 거쳐서 랜덤한 국민들의 의식 이런 것들을 좀 수렴하고 또 심의 수기 과정을 통해서 의사의 어떤 그 결정 과정에서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는 그런 그 방안을 제안했었기 때문에 이후 개헌과 관련한 국민들의 의사 수렴 과정에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또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어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원탁 토론의 진행도 그 당시에 반대했었기 때문에요. 그 자유한국당 이야기는 제왕적 대통령을 8년으로 연장하려는 이게 계약이다. 개헌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 또 일부 국민들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내각제로 가려 그러면 국회의원들께서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또 국가에 대한 봉사정신 나름대로 윤리도덕적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 보니까 의원내각제 가기도 전문성이 없으니까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제왕적 대통령제를 가져가자니 이것도 불안하고 이런 생각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년 중임의 대통령제 또 완전한 상권 분립의 정신에 기초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보다 민주적인 대통령제로 시민적 대통령제로 개선하자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점들은 요건데 자유한국당에서도 단순히 그냥 현행 대통령 제도를 4년 중임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점들은 그 자유한국당에서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은 4년 중임제 이것에 대한 지지도가 여론조사에서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당의 견해를 한번 또 찾아보니까요. 국민의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원 집정부제 형태 같은데 4년 중임제하고는 조금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결을 달리하는 것 같아서 접점을 찾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뭐 완전한 상권 분립형 4년 중임의 그 대통령제와 이원 정부제의 그 접점을 찾아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수 국민의 의사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수 국민의 의사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거기에 확고하게 입각해서 해결점을 찾아보면 길은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원 정부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소리는 경청할 만합니다. 우선 하나는 외치와 내치 이런 게 현대 정치에서 쉽게 구분되지 않는다. 이런 점이고요. 예컨대 FTA라든가 개성공단, 통일특구사업 이런 것들이 내치의 영역인지 외치의 영역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원 정부제를 했던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유럽연합 EU에 가입할 때
수상이 나라를 대표하는 이런 형태로 개헌하고 사실상 내각제로 이행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현재와 같이 이런 대결의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는 예. 대통령과 총리의 권력이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이 다르고 또 총리당과 대통령당이 달라지면 이런 권력의 충돌 문제 이것이 상당히 정치적 혼란을 네.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점들은 유의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이인영 의원께서 뭐랄까요 청취자분들에게 도와주셔야 될 게 한 가지가 네. 앞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50여 명의 자문위원회 구성했고요. 그다음에 네. 지난 11월 달부터 16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헌법 개정 국민 대토론회 개최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일종의 공론화 과정인 것 같고요, 그죠? 네. 그런데 사실 어떤 분들이 또 그러세요. 국회가 공론화의 최고의 기관 아닌가. 국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헌법 내용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국민들의 밑으로 내려가서 그분들의 가슴과 소통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국회에서 이게 안 되는 걸 갖다가 국민에게 여쭤보고 공론화위원회를 거친다는 것은 국회의 고유 권한과 책임을 회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질책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공론화위원회 자체에 네. 어떤 결정 권한을 드리는 것은 헌법상으로도 불가능하고요. 예. 다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네. 그 방안을 좀 찾아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검토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 최종적으로는 국회가, 합의하고, 네. 결정하는, 그런 책임지는 이런 과정으로 헌법은 발의되고 예. 또 개헌의 과정으로 추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너무 지금 분위기만 띄우고 있고 사실 정치권에서는 국회나 이런 쪽에서는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솔직히 말해서 없습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지금 의원들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는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당원 모두에 이르기까지, 네. 또 당대표, 원내대표의 실질적인 주문도 그렇고요. 예. 내년 지방선거 때 반드시 개헌하겠다, 이런 의지는 확고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국회 개헌특위 간사로 계시는 이인영 의원이었습니다. 잠시 뒤면은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의 발표가 있을 모양이네요. YTN 7시 FM 7시 뉴스 들으시고 저하고는 3부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죠.